전기차와 차량 액세서리를 만드는 리비안 스타트업이죠.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간밤에 진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뭐 다들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뭐 테슬라도 7% 빠졌고 뭐 니콜라가 9%, 리비안도 한 8%뭐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네, 보고서 내용 좀 보시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월가 의견들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루이스트의 조르단 레비 애널리스트가 리비안에 대해서 커버리지 시작했습니다. 분석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얘는 급등할 준비가 됐다. 지금 뭐 비중을 늘려라,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를 $65로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에 얘가 7% 뭐 7.9% 하락을 하면서 $32 정도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 뭐 10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약을 또 이렇게 했어요. 이 리비안이 작년부터 이제 전기차들을 실제로 생산해서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리비안은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기업이 설립된 지 한 1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어떤 전략적으로는 포지셔닝을 구축을 했고 자본 조달을 했고 얘가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했거든요. $132억 조달했으니까 한 15조에서 16조 원 자본 조달을 했고 수직 통합의 생태계를 구축을 했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다각화된 모빌리티 기술의 강자로 얘는 이제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앞서 말씀드린 수직 통합 생태계 구축이라 하면 제가 지금 옆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3종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이 5인승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요거 만들고 있고 7인승의 SUV 그게 R1S이고 이거는 R1T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납품하는 배달용 밴 EDV 요 3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차량 액세서리 하면 저는 뭐 방향제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바닥 플로어 매트와 캠프 주방, 캠프 스피커 그리고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텐트 있잖아요. 요 3인용 옥상 텐트도 얘네가 만드는 거고요. 가정용 벽 충전기 그리고 이 차량 옥상 랩이라고 해서 짐 많이 실게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액세서리 포트폴리오도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수직 통합 뭐 이런 뭐 얘기들 하는 것 같고 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얘네가 다양하게 이 대부분 SUV나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캠핑하는 데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르단 레비가 리비안의 차별화 뭐냐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됐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일단 경영진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직접 좀 찾아봤는데 얘네 CEO가 로버트 스카린즈인데 뭐 MIT 출신이고 엔지니어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 뭐 아마존이라던가 포드 관계자들을 만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투자 유치가 뭐 되는 뭐 요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차에 관심이 많아서 학창 시절부터 뭐 옆집에 차고에 가서 뭐 포르쉐 어떤 모델의 뭐 개량을 하고 뭐 환경에도 관심이 워낙에 많아서 그게 이제 전기차로 관심이 옮겨가고 뭐 약간 요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된 게 있는데 근데 뭐 이 CEO뿐만 아니라 합계 모인 사람들의 전문성이 있다라고는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의 수직 통합 및 차별화 이것도 얘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봤더니 얘네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텔레매틱스 기반의 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도 뭐 주행 정보를 줘서 보험료 깎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네가 또 하고 있나 봐요. 차량에다가 통신기기를 탑재해서 주행 정보를 읽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보험 할인이라든가 보험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얘네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로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무료 충전이 가능하고요. 4G LTE 서비스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 긴급 배터리 충전 등 오프로드 지원도 가능한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사면 1년간은 무료이고 그 다음은 이제 유료로 넘어가는데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충전 솔루션 얘네가 그것도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차량 재판매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구매부터
매각까지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그 수직 계열화를 수직 통합화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있어서 매우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상업 부문의 성장을 보장한다라는 건데 아마존이 최대 주주입니다. 약 20%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포드 자동차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아마존이 EDV 10만 대에 대해서 조기 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존의 전기차다라는 수식어도 좀 붙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얘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월가의 전문가들은 그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은 너무 좋게 봤는데 지금 19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리비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비중 확대와 매수 의견이 그중에 11명이고요. 중립도 6명, 비중 축소, 그러니까 매도도 한 2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보면 얘네가 상장했을 때 주가가 17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뭐 30달러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목표 주가도 뭐 150달러, 뭐 170달러 이렇다가 하향 조정이 계속 있었거든요. 올 들어서. 근데 지난달부터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쭉 리스트를 봤는데 다만 기존에 이제 너무 깎아내려서 20에서 30달러로 목표 주가를 세웠던 이 월가가 이걸 이제 30에서 40달러로 높이고는 네.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뭐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목표 주가를 봤더니 52.2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그 투리스트 증권 외에도 추가 상승 여력을 61%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의견들은 좋은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다른 월가에서 어떤 요소를 평가를 했나 이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루프 벤처스의 짐 몬스터 이 사람은 애플과 테슬라 강세론자로 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테슬라 빠거든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리비안의 SUV R1S가 테슬라 모델 Y보다 오히려 승차감이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대중시장을 겨냥하기에는 과도하게 높다라고 했는데 국내의 여론도 보니까 리비안 차량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다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실제 짐 몬스터도 그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RBC 캐피탈의 요셉 스팍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최근에 이제 낮추기는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얘네가 지금 배터리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소재가 다른 배터리로 바꾸고 또 자체 설경한 모델로 변경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데 이러면서 내년에 생산량 확대가 차질을 빚을 거고 2025년에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전망치보다 좀 낮춰야 될 것 같아라는 걸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도이치뱅크와 웨드부시도 각각 최근에 이제 리비안이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벤처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장기 성장성에 분명히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야 벤츠가 리비안 인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벤츠에서 그거는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어떤 유럽 시장 공략과 장기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이 이슈는 또 저희가 알아볼 이슈일 것 같습니다.